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의 전기차 E208인데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했었던 모델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르노 조에야 한번 붙여볼까 했었는데 조에 측에 사정이 생겨서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뺀 건 아니죠? 어쨌든 별도로 다루게 됐는데요. 자, 208이 유럽 올해차로도 꼽혔는데 상당히 이 짜임새 있는 그런 성능이 인상적입니다. 현재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형차의 특성상 어느 정도 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전기차로서, 실용적인 전기차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푸조의 시티카 208이 2세대로 변화했습니다. 2020년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푸조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 전기차 모델도 추가된 점이 특징입니다. 모델명은 E208이고요. 디자인은 개성 넘칩니다.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모습을 표현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큰 사이즈의 그릴, 컬러도 눈에 확 띄죠? 푸조 라이언 엠블럼, 그릴, C필러의 배지 등에는 전기차 전용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크기는 1세대 대비 90mm 길어지고 5mm 넓어지면서 높이는 25mm 낮아졌습니다. 실내는 2008과 다르지 않죠? 디스플레이 계기판의 정보를 겹치도록 표출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 것도 같습니다. 전투기 스위치에서 영감을 받은 버튼류, 앰비언트 라이트 등 구성도 좋습니다. 무선 충전이 된다는 점도 좋죠. E008과 달리 내비게이션도 탑재됐습니다. 시트는 모두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뒷좌석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소형차급으로는 수긍할 수준입니다. 잠시 E208의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푸조에서 가장 작은 차지만 안전장비는 충분합니다. 상급 모델인 GT 라인 모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기능, 전방 추돌 경보 및 긴급 제동 등 다양한 에이다스 기능들이 탑재되고요.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208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 E208이 어떤 경쟁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208과 함께 달려볼까요? 주행 모드는 임시로 스포츠로 돌리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요? 근데 이 스포츠 모드 오래 쓸 수는 없는데요. 지금도 전기가 쭉쭉 닳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전기가 녹아내린다, 배터리가 녹아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점들을 이 전기차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죠. 자,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모터 출력 자체가 지금 100kW급으로 되어 있죠. 때문에 이제 136마력, 최대 토크 26.5kg
폴스미터의 성능을 내는데, 자, 이것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것과 비교를 한다면 한층 더 경쾌합니다. 무엇보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이제 리스폰스라는 부분, 이 전기 모터,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 모터에서는 리스폰스라는 것을 거의 뭐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물론 밟자마자 바로바로 팍팍 이렇게 때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는 범위 안에서 리스폰스를 끌어낸 만큼 전기차가 보여주는 그런 이점은 가득 담아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뭐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이 어떤 차체의 느낌, 전기차인데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선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저희 팀이 테스트한 결과 7.8초대를 보여주었는데, 이 또 전기차의 특징이 뭡니까? 이와 같은 성능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점이죠. 때문에 뭐 아무리 뭐 밀려나더라도 8초대를 넘어서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더운 여름, 저희도 지금 에어컨 블로어를 1단계로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이미 지금 땀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자, 더운 환경에서도 어떤 좋은 효율로 차체를 잘 밀어내고 있네요. 시내 주행을 할 때 만족감 역시 높은데, 자, 이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있어서 지금 요 짧게 오는 동안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km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 빨리 달리지 않았는데 일단은 돌아가기 위해서 절전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절전 모드로 바꾸면 이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상당히 어떤 출력 부분을 억제시킴으로써 배터리의 손실을 막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일상에서 즐길 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내연기관 차보다 절전 모드에 있을 때는 가속 페달 조작량이 조금 많아진다. 하지만 배터리를 아끼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무랄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뭐 르노에서도 이제 조회를 가져왔지만 현재 이 푸조 208은 조금 더 고출력의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뭐 100kW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이제 차를 보유했을 때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뭐 쉽게는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이 퀄컴 규격으로 퀵 뭐 차지가 뭐 2.0이냐 3.0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푸조는 이 전륜구동 방식의 차를 잘 만듭니다. 뭐 사실 뭐 후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당한 핸들링 퍼포먼스를 이끌어냅니다. 자, 핸들링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서스펜션에서 타협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자, 쉽게는 단단하게 서스펜션을 조율하다 보면 승차감 부분에서 아쉬움이 생기는데, 푸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어떤 그 서스펜션에 대한 세팅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살려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208을 탈 때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겁이 납니다. 자, 페달이 일단 쑥 하고 들어가거든요. 어떤 페달이 보여주는 담력이 상당히 약한 편인데, 뭐 좋게 말하면 조작성을 좀 더 이제 편의성, 조작성보다는 편의성이겠죠.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선 이점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급조작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페달이 푹 꺼지고 거기서 강하게 다시금 이제 ABS가 먹기 때문에 어떤 좀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상당한 불리함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2차로 달리기를 지향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뭐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제동을 해야 될 때, 이랬을 때 상당히 놀랄 수 있는 만큼 어떤 그 페달 쪽에서 발생하는 이질감 부분은 크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전기차라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만큼은 상당히 커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장으로는 이것보다 대략적으로 1m 내외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미쉐린의 프라이머 C4라는 타이어를 쓰는 것에 반해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OE 타이어이기 때문인지 프라이머 C4가 생각보다 어떤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프라이머 C3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준 스포츠 타이어에 걸맞을 정도의 능력을 보였는데, 네, 현재 모델은 일상과 조금 많이 타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뭐 경쟁차인 이제 조에 같은 경우가 같은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 시리즈를 쓰는데,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 차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놓고 본다면 코너링에서 어떤 핸들링에서는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순수 코너링에서는 약간 밀릴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요. 자,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그런 편이고, 어떤 차량의 움직임 자체,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었던 이제 테슬라 모델들 굉장히 잘 나갔죠. 시원시원하긴 한데 가끔은 운전자를 놀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력에 적응하면 되긴 하지만 그 고출력이라는 데서 오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데, 현재 이 모델은 가속 페달을 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밟아도 충분히 적응할 만합니다. 스포츠 모드에 있는 경우라도 이제 출력 자체가 100마력대 이제 뭐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알맞은 정도? 뭐 고속에서 쏘는 것, 사실 뭐 최고 속도만 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제한 속도보다는 충분히 여유로운 성능이긴 하나, 어쨌든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다소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영역까지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이 전기차의 이점이기도 하고, 하지만 약간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주행거리 자체가 경쟁차보다 조금은 짧은 편입니다. 이 르노 조회가 나올 때 이거 290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결국에는 290을 넘겨서 이제 300까지 들어갔거든요. 국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인데, 그런 점들로 놓고 본다면 두 차량 간의 주행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 배터리가 있을 때 대부분은 이제 10% 정도는 가용 이 전력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향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그 배터리를 사용해 줌으로써 주행거리를 경쟁차 정도 수준까지 늘려주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네요. 자, 그래도 뭐 실내에서 비춰지는 분위기, 특히나 이 카본 룩 패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의문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 이거 분명히 이 차에 리얼 카본 쓸 일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질감적으로 봤을 때 뭐 살짝 입체감도 나는 것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008 때 저희가 이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렸었죠. 현재 이 208에도 같은 카본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시각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그 소재 특성을 잘 살리면서, 쉽게는 가성비를 잘 살리면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키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208 정숙성은 어떨까요? 자, 물론 전기차이다 보니까 서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61.5dB 정도니까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 정도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윈드 노이즈도 약간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형차이다 보니까 이 MVH, 특히나 이제 유럽 차들의 경우는 우리보다는 MVH에 조금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점들마저도 잡아준다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뭐 어떤 그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는 국산 이제 저소음 타이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208의 전비에 대해서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치적으로는 경쟁차에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모드 사용, 가속 페달 전개량, 이런 것에 따라서 배터리 가용
이 범위가 즉각적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푸조가 나름대로의 배려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뭐 스포츠 주행을 할 때라든지 뭐 혹은 이제 절전 주행을 할 때 이때 이제 너무 미미하게 변하다 보면 전기차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저 계기판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 어떤 그 부담, 적어도 계기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탄력성을 가져갔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푸조 E208. 아무래도 저희가 전기차를 싫어하는 것이 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중간에 촬영을 하다가 충전을 하러 가야 되고, 테스트를 하다가 또 충전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뭐 다른 내연기관 차보다는 테스트 시간을 대폭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로서의 아쉬움이지, 일상에서 이용하는, 특히나 시내 주행, 뭐 경기권에서 서울을 하다가 혹은 뭐 가끔 일이 있어서 뭐 갑작스럽게 어디를 이동해야 될 때, 그럴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비를 보여주는 만큼, 네, 소형급 전기차로서는 충분히 매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와이프가 갖고 싶다던데. 아직 저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을 끝까지 타고 싶으니까요. 자, 어쨌든 푸조 E208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편이죠. 2천만 원대라는 가격대에 상징적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좀 아기자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푸조의 매력인 만큼, 여성층을 비롯해서 어떤 실용적인 그런 차를 원하시는 여러 소비자층께 이 208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뭐 차를 정말 여러 대 쓸 수 있다고 하면 출퇴근용으로는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역시 뭐 감각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만족도를 보여주는, 네, 푸조의 깜둥이 이 208을 만나봤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확실히 알겠네요. 이 차가 왜 올해 차가 됐는지도 말이죠.